나는 형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장례식장 한 구석,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그의 눈동자에 스치던 그 차가운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왜? 라고 속삭이려던 입이 분노로 떨리며 침을 삼켰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읽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은 회사 지분, 서울 펜트하우스,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까지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나는 그 낡은 검은색 SUV 한 대뿐이었다. 그 차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타던 것, 녹슨 문짝과 삐그덕거리는 시트가 우리의 가난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유물이었다. 그 SUV에 시동을 걸 때 나는 맹세했다. 이 차로 형을 짓밟을 것이다. 엔진의 포효가 내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형은 알지 못했다. 이 차가 그의 무덤이 될 줄은? 장례식은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복판, 아버지의 회사 본사 지하에 마련된 홀에서 치러졌다. 검은 리본이 드리워진 벽, 희미한 촛불 대신 LED 조명이 차갑게 빛나던 그곳에서 나는 형의 등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형, 김민준. 우리 가족의 장남, 아버지의 자랑이자 내 인생을 파괴한 배신자. 그는 상복 위에 입은 검은 코트가 잘 어울렸다. 늘 그렇듯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 차분한 미소.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동안 나는 홀로 서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노려보았다.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했다. 준호야, 내가 이겨라 하지만 그 말은 이제 헛소리였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어머니는 이미 5년 전 돌아가셨고 우리 형제만이 남은 유산의 주인이었다. 김민준 씨에게는 회사 지분 80%, 서울 강남구 소재 펜트하우스, 그리고 모든 금융자산을 변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김준호 씨에게는 2005년형 검은색 SUV 한 대를 유증합니다. 홀이 조용해졌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니, 이 순간에.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분노가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그게 다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변호사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스치는 것은 동정. 아니, 그건 조롱이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내 취향 알잖아. 그 차, 내가 어렸을 때 타고 다니던 거잖아.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가벼운, 위로하려는 웃음. 하지만 나에게는 칼날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지? 아버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 그건 형의 짓이다. 나는 직감했다. 형이 유언장을 조작했다. 그는 늘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내 장난감을 빼앗고 학교 성적을 가로채고 심지어 첫사랑까지. 형은 항상 이겼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남자.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 SUV가 기다리고 있었다. 2005년형 히다이 SUV. 아버지가 사업 초창기 타던 차, 문짝에 녹이 슬었고 타이어는 달아빠졌지만 엔진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나는 열쇠를 쥐고 시동을 걸었다. 브릉 소리가 울리며 대시보드 불빛이 켜졌다.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10살 때 아버지가 나를 태우고 한강 다리를 달리던 밤, 준호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강해지면 내가 공평을 만들 수 있어.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차를 몰아 서울거리를 질주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내리고 비를 맞으며 나는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형의 펜트하우스 앞에 차를 세웠다. 창문 너머로 형의 실루엣이 보였다. 파티. 장례식 당일에 그는 친구들과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복수. 이게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다. 먼지가 쌓인 책장, 오래된 서류들. 유언장에 대한 단서가 있을 터였다. 변호사의 이름, 최 변호사. 나는 그의 명함을 쥐고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유언장. 그게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 씨, 민준 씨가 모든 걸 처리하셨어요. 유언장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 미세한 망설임이 있었다. 나는 느꼈다. 거기 균열이 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맴돌았다. 어렸을 때 우리는 가까웠다. 형이 나를 보호해주던 형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커지면서 모든 게 변했다. 형은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었고 나는 그림자였다. 대학 시절 나는 공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지만 형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일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도 칭찬은 형에게 갔다. 민준이가 지휘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그때부터 증오가 싹 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SUV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형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어제는 미안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형, 그 차 왜 나한테 줬어? 아버지가 나는 일부러 물었다. 형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글쎄, 내가 차 좋아하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쓰라고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 SUV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열어보았다. 트렁크 안, 오래된 가방 하나, 열어보니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손글씨로 빼곡한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민준이가 날 배신했다. 준호야, 내가 지켜라. 모든 건 내 거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형이 유언장을 위조했다. 증거다. 이 일기장이.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복수는 치밀해야 한다. 법, 돈, 사람들 모든 걸 이용해 형을 무너뜨릴 거다. SUV의 엔진 소리가 내 맹세를 증명하듯 울렸다. 이 차는 내 무기. 형, 기다려라.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빗물이 새는 천장 아래서 형과 나는 함께 잤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하루를 버텼다. 형은 항상 나를 안아주었다. 준호야, 형이 지켜줄게.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형이 싸워주었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한 후 모든 게 뒤집혔다. 아버지의 회사가 성장한 건 2000년대 초였다. IT 붐, 반도체 공장. 아버지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했다. 새 집, 새 차, 그 SUV가 그 첫 번째였다. 아버지가 가족의 시작지라고 불렀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회사에 들어갔다. 나는 뒤처졌다. 공부에 매달렸지만 형의 그림자가 너무 컸다. 대학 시절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형이 크레딧을 가로챘다. 민준이가 아이디어를 냈어. 아버지의 칭찬. 그날 나는 처음으로 형을 증오했다. 파티에서 형의 연인이 나에게 다가왔다. 준호 씨, 당신이 진짜 천재예요. 그녀의 이름은 지은. 아름다운 여자, 형의 약혼녀.
하지만 형은 그녀를 버렸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지은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빛이었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카페에서, 한강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준 오빠는 차갑게 변했어요. 돈만 쫓아요.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형이 알았다. 그는 나를 불러 세우고 그년 버려? 내가 건드리면 회사에서 쫓아낼 거야. 늘 그의 눈은 야수 같았다. 지은은 사라졌다. 해외로 유학 갔다고. 나중에 알았다. 형이 돈으로 보낸 거였다. 그 후 나는 고립되었다. 회사에서 외톨이, 집에서는 그림자. 아버지는 늙어가며 형에게 모든 걸 맡겼다. 민준이가 후계자야. 그 말은 칼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후 나는 더 무너졌다. 암, 치료비로 회사 자금을 썼다. 형은 필요한 일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은 그의 사치로 흘렀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 민준이가 서류를 조작했다. 지분 이전, 모두 그의 짓 증거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비밀리에 만나요. 최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왔다. 카페에서 그는 고백했다. 민준 씨가 강요했어요. 유언장 위조. 나도 가족이 있어서 돈이었다. 형이 돈으로 샀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회사 내부를 파헤친다. 해킹. 아니, 나는 엔지니어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밤늦게 회사에 들어가 형의 컴퓨터를 봤다. 이메일, 은행 기록. 거기 있었다. 뇌물, 세금 탈루, 심지어 불법 대출. 형의 제국은 모래성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혼자 하기엔 위험했다. 나는 옛 친구를 찾았다. 태민, 대학 동기. 그는 형의 비밀을 알았다. 준호야, 민준 그 새끼. 나도 당했어. 프로젝트 훔쳐서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함께 무너뜨리자. SUV를 타고 태민의 사무실로 갔다. 비가 쏟아지는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수집. 그 다음, 언론에 유출. 내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형은 교활하다. 만약 들키면? 집에 돌아오니 형의 메시지. 준호야, 내일 회사와 이야기할 게 있어. 함정인가? 나는 웃었다. 와야지. 내가 준 무대에서 춤을 출 테니까. 형과의 만남은 예상대로였다. 그의 사무실, 유리벽 너머 서울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와인잔을 내밀었다. 준호야, 아버지의 유산. 내 목도 줄게. 그 SUV 말고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연 전술이다. 형, 고마워. 하지만 왜 이제 와서? 나는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형의 눈이 좁아졌다. 내가 이상해. 장례식 후로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봤다. 나는 웃었다. 형, 나 피곤해. 그냥 쉬고 싶어. 떠났다. 하지만 그의 컴퓨터에 USB를 꽂아두었다. 백도어 프로그램, 내 작품. 이제 그의 모든 데이터가 내 손에. 집으로 돌아와 데이터를 분석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세금 탈루 증거, 뇌물 기록,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 직전 거래. 형은 회사를 팔아치울 계획이었다. 외국 투자자, 중국 자본.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넘기려 했다. 다음 날 지은에게 연락했다. 소셜미디어로 찾았다. 그녀는 돌아와 있었다. 제주도 카페 주인.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 여전했다. 우리는 만났다. 바닷가 카페, 파도 소리가 배경.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가
날 버렸어요. 돈 때문에 나는 안아주었다.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도와줄게. 형을 무너뜨릴게. 지은은 증인이 될 수 있었다. 형과의 이메일, 위협 기록. 그녀의 증언으로 형의 인격이 드러날 터였다. 우리는 태민과 함께 모였다. 세 사람, 복수의 동지. 계획은 세밀해졌다. 1단계, 내부 고발. 익명으로 감사팀에 자료 제출. 2단계, 언론 폭로. 3단계, 법정 공방.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형의 부하, 영수. 그는 나를 찾아왔다. 준호 사장님, 민준 사장님이 이상해요. 최근에 사람들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협박. 살인. 심장이 서늘해졌다. 형은 더 깊이 빠져 있었다. 마피아 연줄, 불법 도박.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SUV의 일기장 외에 아버지의 은밀한 녹음 파일을 찾았다. USB에 숨겨진 거였다. 들어보니 아버지의 목소리, 민준아, 그만해. 준호에게 물려주마, 형의 웃음소리. 아버지, 늦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독살되었다. 증거는 혈액검사 보고서 일기장에 첨부된 거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형은 살인자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니. 내가 직접. 공정한 복수를 위해. 지은과의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준호야, 조심해. 그녀의 속삭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 감사팀이 움직였다. 형의 사무실 급습.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 짓이냐? 나는 미소 지었다. 형, 시작이야. 감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의 재무, 엉망이었다. 형의 사치, 뇌물 모든 게 드러났다. 주주총회에서 그는 변명했다. 오해예요. 준호가 조작한 거, 하지만 증거는 산더미. 주식 폭락, 언론이 달려들었다. 김씨 형제, 유산 분쟁 폭로. 형은 나를 집으로 불렀다. 펜트하우스, 이제 그의 감옥. 준호야, 그만해. 우리가 합의하자. 그의 목소리, 처음으로 떨렸다. 나는 일기장을 던졌다. 아버지 죽인 거, 내 짓이지.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고였어, 거짓말.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태민이 해킹으로 형의 은행 계좌 동결. 지은이 언론 인터뷰. 전 약혼녀로서 그의 배신을 증언합니다. 스캔들, 폭풍처럼 몰아쳤다. 형의 아내, 그녀도 떠났다. 민준 씨, 끝났어요.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 내 집 앞에 나타났다. 준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회사 반토막, 그의 눈, 절박했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 형의 내가 내 인생 훔친 대가야. SUV를 타고 도망쳤다. 형의 추격. 그는 자신의 차로 따라왔다. 고속도로, 비 내리는 밤 우추격전. 내 차의 엔진이 포효했다. 형의 차가 부딪혔다. 나는 피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 형, 체포됐다. 살인 미수, 사기. 감옥에서 형의 편지. 미안해, 동생. 어렸을 때부터 질투했어. 아버지의 사랑, 내가 더 받을 줄 알았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용서. 아니다. 재판날 법정은 10,000원. 형, 수갑 차고 서 있었다. 변호사들이 싸웠다. 내 증언, 형은 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일기장, 녹음, 혈액보고서. 배심원들의 눈, 충격받았다. 형의 반격. 준호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질투 때문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 지은의 증언, 그는 사람을 버립니다. 가족조차의 태민의 자료. 판결, 유죄. 무기징역. 하지만 고조, 형의 마지막 말 예준호야, 내가 날 죽였어. 하지만 너도 파괴될 거야의 그의 미소, 다시 돌아왔다. 재판 후, 나는 자유였다. 회사 CEO, 유산 상속. 하지만 공허했다. 지은과 결혼했지만 밤마다 악몽. 형의 얼굴. SUV를 팔아야 할까? 아니, 그 차는 내 일부. 한강 다리에서 시동 걸었다. 엔진 소리,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1년 후 회사는 안정됐다. 나는 새로운 삶, 하지만 형의 그림자. 감옥에서 그는 자살했다. 편지, 내 복수가 완성됐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무너졌다. 지은 떠났다. 준호야, 너도 변했어. 태민도 배신, 돈 훔쳤다. SUV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독, 아버지의 말, 공평을 만들어라. 하지만 나는 파괴했다. 마지막 시동. 차를 몰아 한강으로. 물소리 속 엔진 멈췄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후회. 아니. 공정했다.